경리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에게 축하 전문을 보내셨습니다. 축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도쿄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허정만 동지 앞. 존경하는 허정만 의장 동지, 나는 의장 동지의 생일 85돌을 맞으며 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국인민들의 마음을 담아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의장 동지는 오랜 기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도록 총련을 주체적인 해외교포운동의 선구자적 조직으로 강화 발전시키는 데 특출한 공헌을 한 우리 당과 혁명의 귀중한 원로이며 해외교포운동의 명망 높은 활동가입니다. 오늘 총련이 주체의 사상체계, 용도체계가 확고히 선 해외혁명 조직으로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오로지 우리 조국과 끝까지 운명을 함께하는 해외교포 조직으로 반석같이 다져진 데는 의장 동지의 로고와 심혈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 조국과 인민은 주체혁명위협의 성스러운 연대기들에 새겨진 의장 동지의 고결한 충성심과 영적 위훈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제1조선인 운동 앞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오늘의 정면 돌파전을 진두에서 조직 지휘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허정만 의장 동지가 로당 입장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 해외교포운동 사상과 불멸의 영도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제1조선인 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더욱 정력적으로 이끌어주기를 바라면서 의장 동지의 건강과 일가족 모두의 행복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주체 109 2020년 2월 21일 평양.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백두산 정신으로 정면 돌파전의 진용로를 열어제끼기 위한 자력갱생 대진군을 힘있게 불려나가고 있는 속에 천리마 건재종합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나라의 건재공업 발전을 위해 바치신 경리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애국 헌신의 자욱을 가슴 깊이 되새기며 질 좋은 건재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 해 치고도 제일 무더운 삼복철 기간인 2050년 7월 16일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공장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신 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건제품의 질과 양이 가장 다양하다고 하시면서 우리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건제품을 가지고 건축물의 조형화 예술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못내 만족해 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제품의 질과 양을 더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 때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과학연구와 생산이 결합된 본보기 공장으로 꾸릴 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설비도마다 무수히 쏟아지는 제품들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원료와 자원, 우리의 기술로 생산을 국산화할 수 있게 주체가 철저히 선 멋있는 공장으로 꾸려나가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뿌리신 씨앗을 꽃 피우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단행하신 역사적인 백두산 군마 행군길을 따라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를 찾는 답사 행군대원은 오늘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리치는 생눈길과 칼바람을 헤치며 항일의 옛 전구들을 편답하면서 답사자들은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위대한 전통과 불굴의 신념을 뼛속 깊이 새겨안고 있습니다.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를 답사하고 있는 전국 여명 일꾼들이 백두산 미령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절세위인들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 벽화에 꽃다발들을 진동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백두산 미령 고향집에서 그들은 조국의 부강보령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국 헌신의 한평생을 바치신 오보이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겼습니다. 백두산 미령에 모신 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 앞 교양마당에서 진행된 맹세 모임에서 여명 일꾼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언을 높이 받들어 당의 용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협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옥촉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백두룡장의 군마 행군길 따라 백산지구 혁명 전적지들을 답사하면서 저는 우리 혁명의 개척기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역사의 생명길을 헤쳐온 항일혁명 선열들의 불굴의 혁명 정신을 뼛속 깊이 새겨 안게 되었습니다. 전국 여명 일꾼들의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 행군대는 항일의 전구들에 오려있는 혁명 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라 사자봉 미령과 백예봉 수경지를 답사했습니다. 답사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혈전마리를 해치운 항일 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투쟁 정신과 생활 기풍을 가슴마다에 새겨안았습니다. 항일 혁명 선열들의 사상 정신과 투쟁 기풍의 완벽한 재현자, 철저한 구현자가 될 신념과 의지를 안고 중앙검찰소 일꾼들이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에 대한 답사 행군길에 올랐습니다. 신사동 혁명 전적지를 찾은 답사 행군대원들은 위대한 수리형 김일성 동지와 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수 동지의 용상을 모신 모자이크 벽화에 꽃다발들을 드리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곳에서 행군대원들은 인민들에게 친오버의 사랑을 안겨주시고 그들의 가슴마다에 혁명의 불씨를 심어주시며 온 교례를 고족적인 전민항쟁으로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제득했습니다. 이어 답사 행군대는 대우 앞에 붉은 길을 펄펄 휘날리며 행군길을 다구치어 청봉수경지에 도착했습니다. 답사 행군대원들은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답사 행군대원들은 수경지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해 풍찬노숙하시며 항일 무장투쟁을 승리로 이끄신 절세위인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새겨안으며 항일 혁명 선열들의 고귀한 녹수를 이어받아 백두의 혁명 정신을 만장약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옥색에 준비해갈 결의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주체의 혁명 전통을 대루리어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자. 우리의 존진을 조이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 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 각지 근로자들이 정면 돌파전의 전구마다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소식입니다. 평안남도 청남구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올해 농사차비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알곡증산의 기본 방도를 지력을 높이는 데서 찾은 이들은 요즘 개바닥 흙파기를 비롯한 당면한 농사차비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장에서는 이 다수학을 내기 위해서 지력을 높이기 위해 이 넘뼈 종당 30톤씩 작업비료를 반출하게 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에서는 그 환원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거 우리 지방에는 갈탄 보록으로 이 토양 개량제 복합 활성 람조르 비료를 생산해서 10여 개의 기획을 세우고 자체로 생산 기지를 꾸려놓고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농장에서 힘을 집중하는 건 이거 송룡알 비료를 생산해서 토양 지비함으로써 이 비료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한 사업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전력공업성 전력정보연구소의 일꾼들과 과학자 연구사들이 전력관리 정보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력관리다 하게 되면 두 가지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생산관리와 부하관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관리라는 것은 이제 어디 같은 물, 같은 석탄 이런 자원을 가지고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고 부하관리라는 것은 생산된 전기를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석담에 있듯이 태양광물도 쓰면 준다고 실제 아무리 전기가 많이 생산된다고 해도 이 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수많은 전기가 낭비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 공급 및 격차 계약 체계, 수력발전소 통합전력관리 체계들을 개발해서 전력 생산과 소비에 대한 과학적인 관리를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기술 수단을 가지고 이용하도록 함으로 해서 전력관리를 과학화, 정보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아리 음향사의 전력관리 체계를 도입해 본 데에 하면 실제 절반 이하의 전력을 소비하면서도 생산성은 3배 이상 높였다는 것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지질학부의 교본 연구사들도 전력 생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자원화 연구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 나가서 연구사업을 하는 과정에
노동계급과 일꾼들로부터 현재 제자원화 기술로서 생산되는 광제섬 보온제, 이 광제섬 보온제를 100%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기술로 더 세련시키고 완성시킬 수 없겠는가, 이런 의견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입산 자재들을 쓰지 않고서도 보온을 할 수 있게 광제섬 압착포단으로 만들자, 이런 목표를 내걸고서는 연구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광제섬 압착포단 생산에서 중요한 문제는 이 결합제 문제인데, 결합제 개발도 우리나라의 흔한 원료로, 그다음에 비교적 공정도 단순하게 해서 어디서나 쉽게 만들 수 있게 이렇게 개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개발한 광제섬 압착포단을 여러 열설비들에 도입해 보았는데, 수입산 자재를 쓸 때보다 보온 성능도 높고, 그리고 보온 시공이 간단해져서 현장에서 다 좋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학원물자공급소와 정준택 원산경제대학에서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학원물자공급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결의 목표들을 현실성 있게 세운 데 맞게 종업원들 속에 혁명적 신념과 조국의 공장애를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으며 모범적인 혁신자들에 대한 평가 사업도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급소의 종업원들과 일꾼들은 당의 사랑과 운정에 깃든 원아들이 물자 보상 계획과 수요에 의한 물자 공급을 제때 공급하는 것과 함께 자체의 힘으로 정합축사와 식료가공기지를 일도 세워 구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원아들과 교직원들이 생활에 필요한 우동과 비누, 물비누는 물론 400여 마리의 돼지와 1,500마리의 닭을 비롯한 계산이 염소를 길러 매달마다 많은 고기와 알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 공급소는 3대 혁명 붉은기 용해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정준택 원산경제대학에서도 당의 교육혁명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과 밀접히 결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재 공급 및 상업경제학부에서는 교육 조건을 현대화하고 10여 건의 경제관리 업무 지원 체계를 연구 개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룩한 것으로 해서 얼마 전 2중 3대 혁명 붉은기를 수여받았습니다. 한겨울이 추위가 가셔지고 따뜻한 봄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 요즘 옷차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여느 때 없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란봉구역 종합양복점 북세양복점에서는 손님들, 특히 남성들의 기호에 맞는 계절옷 형식을 부단히 탐구하고 널리 보급하고 있습니다. 봄철 맞으면서 양복 하나 좀 해보라고 했는데 이 색깔이 어디로 씁니까? 그 색도 좋고 격자돼서 좋은데 지금 봄철에는 환하게 입으려면 이렇게 이런 회색깔 입는 이런 게 참 좋습니다. 그래도 이 고무색이 더 고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남성들 속에서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어야 조음전화 보이고 또 지성이 높은 것처럼 생각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와 생김새, 체질에 맞는 잘 어울리는 그런 색깔 선택이라든가 가게한 형태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남성들이 계절옷 형태와 색깔이 나왔고 남성들에게 잘 어울리는 옷 색깔도 많이 찾아냈습니다. 이곳 책임자의 말에 의하면 철이 바뀌면서 손님들 속에서 밝고 산뜻한 봄 계절옷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맞게 옷 색깔 선택에서도 남성들이 점잖고 의젓한 성격이 잘 살아나게 하는 부드럽고 밝고 투명한 색깔을 선택해서 옷을 해입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각국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인류의 생존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22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면 22일 24시 현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국내에서의 총 감염자 수는 76,936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날에 발표된 감염자 수에 비해서 648명이 증가한 것으로 됩니다. 사망자 수는 21일 하루 동안 97명 더 늘어나 2,44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중증 환자는 1만 968명이며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수는 4,148명이라고 합니다. 완쾌돼서 퇴원한 사람들은 2만 2,888명이며 10만 6,089명이 의학적 관찰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22일 현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의 수가 15명 늘어나서 총 감염자는 758명에 달했습니다. 도쿄도, 홋카이도, 가나가와현, 아이치현, 사이다마현, 지바현, 이시가와현, 구마모토현에서 감염자가 새로 발생했습니다. 홋카이도에서는 소학교 학생들이, 구마모토현에서는 간호원이 이 전염병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남조선에서 23일 현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5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망자는 41살 난 남성으로서 사망 후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네 번째 사망자는 57살의 남성으로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합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지역으로 급격히 전파돼서 전날보다 감염자가 169명 더 늘어나 총 감염자는 60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6,039명이 감염증에 걸린 것으로 의심돼서 검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남조선 전역에서 감염자들이 석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보도 매체들은 이제 어느 곳에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집단 감염을 관리하지 못하면 전 지역적인 대유행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폐쇄된 공간에서 접촉 과정에 비루스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조선에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일부 나라들에서는 자기 나라로 입국하는 남조선 사람들에 대한 격리 조치를 실시하며 무증상 상태인 남조선 사람들에 한해서도 격리 조치 기간을 임의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윈남에서는 남조선으로 오고 가는 모든 항로들을 3월 말까지 완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만 지역에서는 남조선을 이미 전염병 여행 경보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남조선으로의 여행 경보 수준을 조정했습니다. 22일 미국은 남조선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데로부터 여행 경보 수준을 2단계로 높여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이란에서 최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지면서 그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보건성이 밝힌 데 의하면 22일 현재 전국적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28명, 사망자 수는 6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22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5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밀라노의 동남쪽에 있는 여러 소도시를 포함해서 피해 지역에서 모든 공공행사를 금지하고 학교와 사무소, 체육장들이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일본, 남조선, 싱가포르, 이탈리아, 타이, 미국, 이란, 말레이시아를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해서 세계적인 불안은 더욱 커가고 있으며 23일 현재 세계적인 총 감염자 수는 7만 8천 명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에 대해서 새롭게 밝혔습니다. 중국의 호흡기 질병 전문가가 22일 기자회견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소변에서 비루스가 검출됐다고 하면서 소변에서의 비루스 발견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얼마 전 광동성의 광주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수도망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하수도관이 막히면 오염된 공기나 공기절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를 매개해서 감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루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공공위생실들과 하수도망들에 대한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허북성을 제외한 지역들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감염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북성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에서 새로 추가된 확진자 수는 지난 시기보다 5배로 증가했으며 산동성에서 207명, 베이징에서는 34명의 집단 감염 환자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감염증 환자가 완치돼서 퇴원한 후 자택에 격리된 지 열흘 만에 다시 양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감염자는 14일간의 격리 후 6일 만에 감염이 확진됐다고 합니다. 중국 허북성의 무한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전염성 폐렴 방지 지휘부가 22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전염성 폐렴 치료에서 완치되어 퇴원한 환자들에게 건강 회복을 위한 격리 조치를 실시할 때 관한 통보문 제16호를 발표했습니다. 통보문은 퇴원한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무한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전염성 폐렴 방지 지휘부의 연구를 거쳐 이날부터 퇴원한 환자들은 지정된 장소에서 14일간의 회복 격리 및 의학적 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 시기보다 새로운 양상을 띠면서 많은 사람들 속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와 전파 경로가 예측할 수 없는 조건에 맞게 방역 사업을 보다 강도 높이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과 남조선에서만도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발생해서 전파 경로가 확정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데 대해서 주의가 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하수도관에 붙은 비루스가 통풍관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염시킨 것으로 추측하는 자료도 있고, 또 비루스가 금속 부문에 붙어서도 한 주일 동안 생존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변 나라들에서 이 병 발생 실태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능동적으로 앞질러 가면서 빈틈이 없는가를 구석구석 따져보고 해당한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물자들에 대한 검사 검역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물자들이 비루스를 전파시킬 수 있는 이제 전염 경로로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특수란 있을 수 없고 국가가 취한 조치를 어길 권리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의 tan계를 늦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높은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물자들에 대한 검사 검역과 소독 사업을 강화해서 이 비루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방역 사업에서 빈 구석이 없는가를 면밀히 따져보면서 이 전염병이 절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대책들을 철저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에 눈이 내린 후 개였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배감구와 고성에서 초당 10m 이상의 생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9도로서 평년보다 4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 존반쪽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2월 24일 월요일, 음력으로 2월 초하루입니다. 내일 소이안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려서 황해남도 남부 지역에서는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부 내륙 지역에서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으며 동이안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동소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최저 기온이 0도 이상으로 높아지어 날씨는 푸근하겠습니다. 소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내일 새벽과 오전에 안개가 낄 것이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1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총진시는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었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었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었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었다가 흐려서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었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령화 15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통천지방으로서 1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계속해서 양덕원 전지구의 날씨를 보면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었다가 밤에 흐리겠으며 낮은 기온은 령화 4도, 높은 기온은 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마식령지구에서는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으며 낮은 기온은 령화 4도, 높은 기온은 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날씨입니다.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1m로 먼 바다에서는 1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2m로 일다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다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개이었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